자, 원과 직선. 좌표 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한다. 우리 생각열기에서 보시면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이런 원과 직선 L, M, N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보죠. 그림상에서 보시면 이 원을 관통하는 L이라는 직선, 그리고 접하는 M이라는 직선, 만나지 않는 직선 N이 있습니다. 그림상에서 보시면 첫 번째 있는 L은 두 점에서 만나고요. 두 번째는 한 점, 세 번째는 만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 2개, 1개, 0개가 되겠죠. 대소관계. 여기서 D라고 하는 거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요거. 그리고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요거죠. 요만큼. 그럼 반지름과 원의 중심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면 첫 번째 당연히 반지름이 더 크죠. 두 번째는 반지름과 같고 세 번째는 반지름보다 크다는 걸 그림상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과 직선을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D와 R을 비교하여 R이 더 크다면 두 점에서 만나고 같다면 한 점, 크다면 만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접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게 1, 2, 3번으로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원과 직선 이거의 교점의 개수는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의 전체 제곱은 r의 제곱, 다시 말해서 y에다가 이 y의 식을 이렇게 대입을 한 거죠. 그리고 정리한 후에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원과 직선 사이에 만나는 점의 개수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에 해당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면 두 점에서 만나고요. 0과 같다면 한 점, 0보다 작다면 만나지 않는다 라고 새롭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D가 0보다 크다. 이걸 이용하겠죠. 첫 번째, 우리가 배운 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Y를 원의 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써집니다. 이거를 판별식을 쓰는 거죠.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때 D가 0보다 크다. 이 식이 0보다 크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요. 정리해주면 K제곱은 12.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워서 2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곱이나 절대값 쪽이 작으면 어떤 거의 제곱이 어떤 수보다 작다 또는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작다면 이거는 이렇게 안쪽을 의미하죠. 반대로 이게 크다면 바깥쪽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작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 해당되는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같은 문제 1번은 여러분이 풉니다. 다음 페이지. 원의 접선의 방정식. 우리 접선이라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점에서 만나는, 한 점에서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 원과 직선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이 같을 수밖에 없죠. 판별식으로 얘기하면 D가 0입니다. 여기서 한번 볼게요. 원이 있고요.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 접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우린 머릿속으로 이렇게 접하는 모양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대입해서 판별식으로 쓴다 그랬었죠? y는 요 식을 요 y 자리에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접한다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면 d가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가 0이라고 해서 판별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걸 정리하면 k제곱은 4라고 쓸 수 있고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k라는 거의 의미는 여기 있는 k죠? 그래서 그 자리에만 2랑 마이너스 2를 써서 직선의 방정식 두 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문제 2번도 마찬가지죠. 이 y 자리에다가 이 y를 대입, y 자리에 y를 대입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원 위에 한 점 p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 x1, x 더하기 y1, y는 r의 제곱임을 보이시오. 이거는 사실 공식이에요.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요것이다 라는 거죠. 볼게요. 원 있죠? 거기 위에 한 점을 잡고 이거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원 위에 한 점, 이거의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OP, O와 P의 직선의 기울기가 있겠죠? 이 기울기는 한 점이 x1, y1이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직선 OP는 P점을 지나는 접선의 수직이죠? 수직이니까 그거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거랑 곱해서 마이너스 1.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의 모양은 한 점도 있죠. 기울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P라는 점이 x1, y1 이거는 원 위에 있는 점이죠.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와 y에 대입을 할 수 있고요.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r 제곱으로 바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 위에 있는 점이다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 x1, y1 이러면 x가 지금 두 개 곱해져 있죠? x 더하기 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의 x와 하나의 y에다가 x1과 y1을 대입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 있으면 원 위에 있는 점 3,4 3x 더하기 4y는 25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의 x에다가 3, y에다가 4를 대입해서 대입만 해주시면 되죠. 너무 쉽게 나옵니다. 한 번도 마찬가지죠. 하나씩 대입만 해주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예제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점 2,1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죠. 2,1은 실제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4 더하기 1은 5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와 다릅니다.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닌 원 바깥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선을 그어보니 2개가 나오죠? 그림상에선 2개가 나오는데 실제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접선의 접점이 있죠. 그 P, X1, Y1이라고 잡으면 우리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앞에 있는 공식에 의해 쓸 수가 있어요. 이때 2,1이라는 점을 지나니까 X자리와 Y자리에 2와 1을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원에다가 대입을 할 수 있죠?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가지 식을 연립해 주시면 x1과 y1을 구할 수 있겠죠? 실제로 구해보면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2가지가 나옵니다. x1, y1 x1, y1 그래서 2가지를 이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x1에 2, y1은 0이니까 x는 2만 남고요. x1에 5분의 6, y1에 5분의 8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2번째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림과 같이 식이 2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 바깥에 있는 한 점에서는 항상 식이 이렇게 2개 나온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문제 4번도 한번